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실습일지 작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습일지를 쓸 때 어려운 점은 첫 번째, 실습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, 두 번째는 실습 내용이 반복되어서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.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의 해결 방안은요,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만 겪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9시에는 OT, 10시 기관 라운딩, 11시 미술 프로그램 참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집에 돌아오셔서 일지를 쓰실 때 훨씬 수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. 두 번째, 실습 내용이 너무 반복되고 단초로워서 쓰기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론을 현장에 접목해서 논하는 것입니다. 오늘 미술 치료를 했는데 미술 치료에서 어떤 기법을 썼어요. 그랬을 때 그 기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, 미술 치료와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리하시면 조금 더 일지에 쓸 내용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더불어서 생각해본 이론을 정리해보는 거예요. 인지행동 이론을 살펴봤다면 인지행동 이론은 어떤 이론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나열을 한다면 일지 쓸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작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불어서 현장에서 있었던 슈퍼바이저와의 대화 또는 현장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찰도 정리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. 오늘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포인트라든지 슈퍼바이저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지에 작성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실습 기간의 물리적 환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 가정 환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특성들, 대상에 맞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떠한지를 크리티크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더불어서 실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, 클라이언트가 아닌 본인, 실습생으로서의 성장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의 시각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정리해 나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. 더불어서 실습의 반복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쓸 일이 정말 없다라고 하시는데요. 의도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하는 도중에 클라이언트에게 강점 관점으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변화,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신다면 일지에 써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좋은 일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, 실습생의 고민이 묻어있는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고민이 묻어있다라는 건 일지를 쓰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일지를 말하고요.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 일지, 그냥 대충 쓴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한 일지가 훨씬 더 좋은 일지가 되겠죠.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이 나의 관점으로 녹아있는 그런 일지를 좋은 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일정 정리한 구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형식은 시간마다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쓰시고 또 옆에 있는 그런 일지는 시간당 크게 주제에 대해서만 정리해 놓은 일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형식은 아주 세세하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뭔가 학습 활동을 하거나
무슨 다시 이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갖고 있고요. 두 번째, 단순하게 정리된 것들은 큰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한눈에 실습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 형식을 선택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일지를 쓰실 때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실습생 의견란인데요. 이렇게 통으로 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꼼꼼히는 썼지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쭉 한눈에 이렇게 뭔가가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일기 형식, 수필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구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구분한 형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큰 제목 아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. 이렇게 쓰게 되면 통으로 쓴 것보다는 구분이 쉬워지고 논점이 한눈에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은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. 했던 내용의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했고요. 여기서의 또 특징은 했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 밑에는 소감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란을 만들어서 해놓는 것도 이런 형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은 실습일지 형식 중에 아주 부족한 예를 좀 소개하겠는데요. 형식적인 느낌이 강한 실습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봐도 이 일지는 자신의 어떤 기여나 노력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.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놓은 그런 일지 같다라는 생각이 딱 이 자체에서 보이게 됩니다. 시간을 썼고 썼던 내용들도 좀 더 체계적이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고요. 특히 실습생 의견을 보면은 대충 쓴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지보다는 미리 보여드렸던 그런 일지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실습일지 작성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관련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